14세기부터 18세기 중엽까지 군주국가였거든요. 군주. 이 군주국가 때는 정치하고 행정이라는 게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분화가 안 돼, 뭉쳐져 있어요. 군주가 다 했죠. 정치가 뭐다, 행정이 뭐다, 이 구분 자체가 안 돼. 자, 그러다가 군주의 한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생기면서 정부하고 시장하고 요 관계에서 시장이 국민이죠, 결국은요. 이제는 의회가 모든 걸 주도하던 입법부가 모든 걸 주도하는 그런 국가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근대 입법국가예요. 19세기 초. 자, 그래서 정부는 입법부가 정해준 법대로만 하고 가급적 시장에 대한 개입을 적게 하는 게 좋다. 그게 근대 입법국가였거든요. 의회 중심. 그래서 이때는 정부하고 의회가 이렇게 이때 인사제도가 역관제 인사였기 때문에요. 역관제. 정부를 정치적으로 승리한 정당이나 이제 대통령이 고위 관료를 임명을 하고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의회가 정치를 하는 것이고 정부는 행정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서로 믹스가 돼서 국민들한테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통치 구조가 역관제였거든요. 자, 이때는 여기 행정이고 이게 정치인데 행정은 정치보다 하위 개념이었어요. 여기도 상위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구분은 안 됐어요. 믹스가 돼요. 연계돼서 국민들한테 함께 책임을 졌고 행정은 정치권을 항상 뒷바라지 해주는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시녀 역할을 했어요. 행정은 정치적인 시녀였다. 시녀, political supporter. 여기 시녀라는 말은 꼭 뭐 성이 개입된 말은 아니에요. 학문적인 용어인데 그래 좀 안 쓰는 게 좋겠죠. 어떤 학생이 한 번은 정색을 하고 선생님 시녀가 뭡니까 시녀? 그거는 국어학에서도 별로 적절하지 않은 단어라고 쓰지 말라고 한 단어인데 근데 아직도 우리 행정학 교과서에는 그런 잔재가 남아있어요. 근데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 그렇게 거슬리면 앞으로 내시라고 내시. 행정은 정치의 내시다. 내시. 시녀가 아니라. 이거는 political supporter라는 그걸 우리 국내 학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 시녀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도구다. 도구. 이때도 구분이 안 됐어요. 상위 하위 개념이었지만 구분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역관제 폐단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분리시키자.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뭐냐? 경영이다. 경영. 민간의 경영처럼 하자. 그래서 행정과 정치가 분리되면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면서 행정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행정 이원론이에요. 정치행정 이원론. 역관주의 폐단 때문에 정치로부터 행정학이 분리되면서 행정은 경영이다. 그게 정치행정 이원론. 이때 행정학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경제 대공황이 펑 터졌죠. 펑 터져서 이제는 가치와 사실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행정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래 가치는 결정이고 이건 정치권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행정이고 집행이고 집행.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이게 행정이었거든요. 행정. 원래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이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권이 하던 걸 해야 된다. 그게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정치행정 이론. 이때부터가 현대 행정국가예요. 이때부터가 이제 입법국가가 끝나고 현대 행정국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치행정 이론론. 그래서 행정국가가 쭉 진행되는 도중에 행태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행정 행태론. 사이몬의 아까 행태론. 그러면서 행정 연구를 좀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지 않나. 얘를 버리자. 요것만 연구 대상으로 하자. 그게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에요. 정치행정 새 이원론. 그때가 1940년대. 자, 그러다가 1960년대 나타나면서 이제 격동기 상황이 생겼죠. 빈곤, 차별, 폭동, 소외. 이런 격동기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행정이 이런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그때가 신행정론이에요. 신행정론.
한 25년간 주름 잡았던 행태론을 밀어내고 반행태론, 신행정론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가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에요. 새 이론. 근데 이제 이게 실패했죠. 이때가 행정국가의 절정기였거든요. 경제 대공황서부터 여기까지가 현대 행정국가예요. 여기가 현대 행정국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근대 입법국가. 그 전에는 군주국가. 군주국가. 물론 미국은 군주제 역사가 없었지만 세계 역사 전체를 보면 이제 이런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프롬 뉴딜, 여기서 뉴딜이 나왔고, 여기 이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롬 뉴딜 투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제는 정부도 실패했다. 정부가 실패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시장으로 모든 거 다 돌려주려고 했어요. 시장만. 그게 NPM이에요. NPM. 따라서 행정은 관리고 또다시 관리로 봐야 되고 민간으로 탁 넘길 수 있고 민간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1980년대. 이때가 신자유주의 때예요. 신자유주의. 이때부터 신행정국가예요. 이때부터가 신행정국가. 자, 그러다가 NPM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한 게 거버넌스입니다. 시장으로 탁 넘겨주면 정부는 뭐하냐. 그래서 함께 하자.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해결하자. 그게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거버넌스인데 그게 바로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현재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결국 정치행정의 변천관계가 결국 행정학의 발달 역사예요. 행정학이 성립된 이후부터 이때부터 이원론, 이론론이 반복되면서 행정학이 발달해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변했는데요. 자, 17쪽. 그러니까 17쪽의 하단에 로마 2번에 보시면요. 1번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6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의 감을 잡아야 돼요. 지금 벌써 2번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자, 행정학 태동기. 기술적 행정학. 요 시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요 시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행정학 때. 행정은 정치적 성격이 없는, 정치가 아닌 관리나 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그런 순수한 관리, 기술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갖춘 행정가가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원론이 19세기 말 행정학 성립기 때 역관제 폐단, 역관제를 이제 당파 정치로 규정을 했어요. 당파 정치. 당파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한 어떤 개혁운동 차원에서 등장했다. 이해가 거의 되시죠? 역관제 폐단 때문에 이제 정치하고 행정을 분리시키자.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경영이다. 그래서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행정은 not politics but business라고 한 거고. 그 이전에 펜들턴 법에서 이제는 전문 지식을 갖춘 행정 공무원들을 뽑아야 된다.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실적제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맨 아래 윌슨 나오죠. 우드 윌슨 행정의 연구. 맨 아랫줄. 행정은 의사결정이 아닌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이 아니라 집행,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펜들턴법의 정당성을 이제 이론적으로 뒷받침했어요. 그래서 펜들턴하고 윌슨을 진보주의 개혁운동가라고 해요. 역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주의 개혁운동가로 행정학의 창시자들이다. 그래서 펜들턴, 윌슨. 자, 그 밑에 배경 1번 보시면 이제 역관제 폐단을 극복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이원론이 나왔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로마 3번 오른쪽은요, 이제 행정국가가 시작되면서 이론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경제대공황이 빠지면 안 되죠. 자, 학자는 디모, 애플비, 세이어 이런. 배경은 그 밑에 경제대공황이 빠지면 안 되죠. 경제대공황과 이걸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 그게 행정국가의 시작이에요. 정치행정 이론론. 그게 이거죠. 이 상황이죠.